겉에 있는 외로움을 단순하게 해소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 택하고 있는데, 또 각자의 삶에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더 깊어져 있는 만큼 그만큼 더 깊이 있는 대화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쇼펜하우어는 지적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외로움을 즐긴다. 근데 또 오히려 이렇게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으면 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에 있는 길리라고 하는 섬에 와 있습니다. 길리 트라왕안이라고 하는 섬이고요.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한 지도 벌써 지금 딱 오늘이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 있었고요. 어제 아침에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달려서 이 길리라는 멋진 섬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까지 발리에 있었는데, 발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허니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섬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혼자 온 여행객보다는 사랑하는 연인들과 온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 혼자 여행하는 게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고, 아무 계획 없이 와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너무 즐겁고 이렇게 혼자 하는 여행의 매력을 알고 있긴 하지만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길리섬 같은 경우에는 선셋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발리섬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서쪽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선셋을 보고 있는데, 비치바에서 진짜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서 압도당하는 그 기분에 진짜 자연을 보고 눈물 날 것 같은 기분을 저는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이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약간 쓸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나 혼자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근데 또 오히려 이렇게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으면 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이 뭐랄까, 외로운 감정이 이 풍경의 아름다움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혼자 여행하면서 느낀 좋은 점은 이 현지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왔으니까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고, 또 친구랑 같이 오거나 연인과 같이 왔다면 이 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관계 안에 우리 둘만이 갇혀 있고, 이 테두리 밖에 다른 이제 환경이 펼쳐진다면, 나 혼자 왔을 때는 이 환경에 홀로 녹아들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뭐랄까,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바뀌고 더 많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현대인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증가했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학교라는 관계 밖에 있을 때는 확실히 좀 사람이나 친구를 사귀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일도 해야 되고, 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친구가 있어도 친구와의 관계가 결국은 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된단 말이에요. 친구 좀 만날까 하다가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쁜데 나중에 만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바쁘니까 친구들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모이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점점 더 외롭게 되는 사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지만 물리적인 고통과 똑같은 뇌의 자극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보통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가 그걸 고통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에 데웠을 때 뜨거워라고 느끼는 건 내가 그 불에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아야, 그래서 뜨거움을 고통으로 인식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불에 뛰어들게 될 거고, 그럼 그건 생존에 필연적으로 불리해지겠죠.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멀어지면 고통을 느껴야지 우리가 다시 사회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야 이제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외로움은 이 물리적 아픔, 배고픔, 뜨거움, 통증 이런 것과 똑같이 우리 뇌에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이 담배를 매일매일 한 갑씩 피는 것만큼 우리 몸에 해롭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나는 외로워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이고, 이렇게 혼자서 다니는 게 너무 지금 즐거워서 꼭 막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잠시나마 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제가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걸어 다니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 이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좀 외로움을 해소한다고 착각하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인스턴트식, 그리고 아주 얇고 넓은 관계망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냥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 여행을 다니지만 좀 외롭다고 느끼면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나 여기 왔어,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 선셋이 너무 예뻐,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속 이제 얕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좀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S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리면 거기에 누군가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깊이 있는 감정 공유나 아니면 신체적 접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겉에 있는 외로움을 단순하게 해소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 택하고 있는데,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조금 더 깊은 외로움을 더 만끽하고 더 즐기고, 또 나 자신과의 대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뭔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과 함께 있으면 좀 많이 휘둘리기도 하거든요. 좋은 말로는 배려인데, 이게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휘둘리고 남의 기분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약간 강박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주관을 남과 함께 있을 때 잘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라도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차분하게 해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은 확실하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얕은 커넥션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들을 좀 피한 다음에 실제로 시간을 내서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하더라도 일, 취미생활, 운동, 자기계발 이런 것들을 조금 제쳐두고 시간을 내서 일부러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면 오히려 더 할 얘기거리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또 각자의 삶에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더 깊어져 있는 만큼 그만큼 더 깊이 있는 대화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오히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그런 만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노력해서 시간을 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 말을 다 이해해주는 친구가 없다, 나랑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가 없다, 만나면 피상적인 얘기, 돈 얘기 이런 것들만 해서 말이 잘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이 더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나한테 상처를 주는 관계 혹은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는 관계는 점점 더 줄여나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나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주는 관계는 물론 멀리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개방성을 가지고 이런 친구도 만나보고 저런 친구도 만나보고, 잘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에게서 이런 색다른 즐거움을 발견하고 저런 친구에게서 저런 색다른 즐거움을 발견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책 읽고 좀 잔잔하고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걸 즐기고 사색을 즐기지만 이 친구는 완전 막 파티 피플이야. 그래서 만나면 좀 기가 빨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을 가끔
가끔씩 만나서 조금 그날은 만나고 들어오면 막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그렇더라도 용기를 내서 언제나 우리의 성장은 항상 용기를 내는 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억지로라도 쥐어짜서 그런 친구를 만나서 또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걸 바탕으로 나의 다양성을 조금 더 넓게 만들고 성장하는 것, 그런 것에서 외로움을 조금 더 해소하고 이 친구 저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담배 피는 것보다도 해롭다는 그 외로움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피상적인 관계를 그냥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 다양한 배움만큼이나 굉장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장을 주는 것도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외로우신가요? 또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외로움을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쇼펜하우어는 요즘 쇼펜하우어 철학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지적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외로움을 즐긴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바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외로운 시간을 잘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외로움에 있어서도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즐거움과 각각에서 오는 보람과 성취감을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외로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